네, 교재 232페이지 펴주시고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앞 시간에 이어서 간주공급 거래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 지식을 한번 볼까요? 부가가치세법상 간주공급에 해당하는 거래 발생 시 과세표준은 시가로 계산을 해야 하며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으므로 메인매출전표 입력할 때 건별 14번 건별 유형으로 입력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부가가치세 이론 배울 때 여러분들 간주공급에 대해서는 말이죠. 그 자가공급이라는 거 여러분 정리했었죠. 자가공급 면세 사업으로 전용을 했다든가 또는 비영업용 승용차와 그 유지를 위한 재화 판매를 목적으로 이것이 따로죠. 예. 비영업용 승용차와 그 유지를 위한 재화로 사용을 했다든가 또 판매를 목적으로 자기의 타사업장에 반출하는 재화 이런 것을 우리가 자가공급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타사업장 반출은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나 면세사업으로 전용을 했다든가 또는 비영업용 승용차와 그 유지를 위한 재화로 소비했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어요. 그러므로 14번 건별로 우리가 입력을 한다. 그래서 이제 세금계산서 발급 없는 즉 증빙 없이 부가세 신고를 해야 되는 그러한 경우에 14번 건별 유형이라는 걸로 입력을 하면 됩니다. 그 외에 우리 간주공급에서 개인적 공급이 있었죠. 그 다음에 사업상 증여도 있었고요. 그리고 폐업시 잔존재화 이러한 건들은 우리가 공정가치로 과세표준을 신고해서 부가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간주공급이라고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사업장 반출은 11번 과세매출로 하면 되겠죠. 그 타사업장 반출을 제외한 나머지 간주공급은 14번 건별 유형으로 입력을 해야 됩니다. 자, 수행과제를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거래자료를 메인매출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을 수행하라. 자, 7월 25일 겁니다. 당사 제품을 매출처에 선물로 제공했다. 자, 우리 회사 제품을 매출처에 선물로 제공했다. 그러면 우리 간주공급 중에서 뭐에 해당이 되냐면 사업상 증여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부가세를 우리가 납부해야 돼요. 그러면 얼마를 납부해야 되느냐? 매출처에 선물로 제공한 그 제품의 판매가 이거를 과세표준으로 해서 5만원의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을 하려면 메인매출전표에 입력을 해야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이 되죠. 그래서 메인매출전표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메인매출전표 실행하시고요. 날짜는 7월 25일입니다. 7월 25일로 날짜 입력하시고 유형이 14번이 되는 거예요. 거래처에다 제품을 선물로 주면서 세금계산서 발행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예. 아무것도 발행하지 않고 그냥 선물로 준 거예요. 그래서 14번 건별. 자, 품명은 제품 선물 이렇게 해주시고 공급가액에다가 50만원 입력하시고 판매 가격으로 입력을 해야 돼요. 아, 이거 틀렸구나. 자, 공급가액에다가 50만원을 입력했더니 합계에 50만원이 들어갔네요. 네, 잘못됐어요. 그럼 부가세 여기서부터 스페이스바 눌러서 엔터 지우고 공급가액에서 다시 55만원을 입력하겠습니다. 네, 공급가액에다가 55만원을 입력해야만이
공급가액이 50만 원이 되고 부가세가 5만 원이 됩니다. 우리가 그 카드 거래의 경우에 신용카드 매출이나 신용카드 매입했을 때 말이죠. 여러분 신용카드 입력할 때도 부가세 포함된 가격을 입력했죠. 부가세 포함된 가격을 공급가액에 입력하는 경우가 뭐뭐가 있냐면은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그리고 지금 건별, 이게 세 가지 경우가 되겠습니다. 신용카드 건이라든가 현금 영수증 건, 그리고 지금 건별, 이것은 공급가액에다가 합계 금액을 입력하세요. 자, 그래서 55만 원을 입력했습니다. 그러면 공급가액 50만 원, 부가세 5만 원, 합계가 55만 원이 되었습니다. 자, 거래처는 없어요. 증빙이 없는 거기 때문에 거래처를 넣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여기 들어가는 거래처는 증빙에 있는 거래처를 넣는 거거든요. 증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래처도 없는 거예요. 전자세금 없습니다. 분계는 혼합으로 해야 됩니다. 3번 혼합. 자, 우리가 요 부가세 예수금을 분계하려고 하는 것이고, 요 50만 원의 매출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러므로 두 번째 줄에 있는 요 제품 매출, 이거를 차변으로 바꾸시고 접대비로 바꿉니다. 접대비인데 어느 거래처인가요? 매출처, 네, 매출처에 그러면 판매관리비 813번 접대비로 합니다. 그리고 5만 원이라고 고쳐주세요. 탭키. 자, 지금 이 거래는 요 부가세 5만 원에 대한 회계 처리만 해주면 됩니다.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자, 제가 실수했어요. 자, 이거 제품이 없어졌으니까, 자, 대변에 제품 매출이 아니라 제품 150번이죠. 제품을 원가로 적용합니다. 원가는 얼마였어요? 40만 원짜리죠. 자, 여러분들 제가 과거에 언젠가 타계정 대체 거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한 적이 있는데, 타계정 대체 거래는 원가로 회계 처리하시오. 부가세 계산은 과세표준은 시가로 하고, 타계정 대체 거래는 원가로 회계 처리해야 된다. 네, 요 밑에 분계가 여러분 틀리기 쉬워요. 그래서 제품 40만 원짜리를 거래처에 선물했기 때문에 40만 원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원가를 적용한 거예요. 이제 차변의 접대비가 되네. 813번 접대비가, 자, 제품 40만 원에다가 그리고 5만 원 부가세까지 45만 원이 접대비가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또 뭐를 하나 해야 되느냐? 타계정 대체 거래는 적요를 말입니다. 반드시 코드로 넣어야 된다라고 우리 배웠죠. 타계정 대체 거래 적요를 더블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은 8번 적요 있어요. 타계정으로 대체액. 그래서 제품의 적요 코드를 꼭 8번으로 걸어 주어야만이 이 회계 처리가 맞는 거예요. 네, 요 분계 아주 잘 챙겨줘야 됩니다. 자, 정리하면 간주공급의 경우에 과세표준은 즉 공급가액입니다. 시가를 적용하고,
대변에 제품 입력할 때 제품에 적용되는 금액은 원가를 가지고 회계 처리하시라. 그래야 맞다 이겁니다. 그리고 타계정 대처로 처리한다. 제품을 다른 용도로 썼기 때문에 8번 조교를 넣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주 공급의 경우 사례를 하나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제품을 가지고 지금은 거래처에 선물한 경우라고 했습니다만은 제품을 대표이사가 자기 집에 가지고 가서 소비를 했다라고 해도 이때는 접대비 대신에 가지급금으로 처리해주면 돼요. 접대비 대신에 가지급금으로. 자, 여러 가지 간주 공급들이 이제 있을 수 있고요. 뒤에서 연습 문제 풀 때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간주 공급의 경우에 증빙이 없으니까 다른 부속 서류는 없습니다. 그러면 부가세 신고서에는 어디에 표시가 되는지 확인해 보고 하겠습니다. 자, 부가세 신고서 7월부터 9월로 조회해 보세요. 불러오시겠습니까? 하면은 아니요 해서 다시 작성을 하는데요. 자,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란에서 여기 과세의 기타에 들어가. 과세 기타 4번에 14번 건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과표를 눌러보면은 요거는 우리가 매출이 아니기 때문에 과표 요 단추를 눌러보면은 그 수익금액 제외라고 하는 과세표준 명세 중에서 과세표준 중에서 수익금액이 아닌 거, 수익금액이 아니라는 것은 제품 매출이 아닌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내역이 여기에 집계가 되는데요. 여기를 지금 1150만 원이죠. $1,150만 이 수익금액 제외가 그 내역을 한번 볼까요? 수익금액 제외의 내역은 여기에 기타에서 아까 과표에서 보셨죠? 여기 기타에 보면은 건별로 요 잡혀 있고요. 또 수익금액 제외가 여기 세금계산서 발급분 중에 고정자산 매각한 게 아마 1,100만 원이 있는 모양이에요. 이 안에. 그래서 아까 과표에 들어가 보면은 1,150만 원이 수익금액 제외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50만 원 이것도 수익금액 제외로 들어간다 이거예요. 매출액이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은 매입 거래의 부가가치세 신고. 자, 이제 매입 쪽을 좀 해보겠습니다. 재화 및 용역을 공급받고 10%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징수되는 매입이다. 네.
그런 그 세금 계산서, 10%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징수되는 매입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아서 세금 계산서 합계표가 작성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매입세 공제가 불가능한 세금 계산서는 매입세 불공제 내역을 작성해야 하죠. 고정자산을 취득한 세금 계산서는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명세서를 또 작성을 하게 됩니다. 이게 전부 자동으로 작성이 되죠. 그래서 세금 계산서 매입의 유형은 51번, 54번 두 가지가 있습니다. 51번 유형은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건이 51번이죠. 자, 수행과제 우리가 많이 해봤던 것이니까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거래 자료를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고 세금 계산서 합계표,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 명세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을 수행하라. 자, 첫 번째 자료입니다. 주식회사 대신으로부터 원재료를 구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받았어요. 날짜는 여기 8월 1일 거래입니다. 자, 입력할까요? 매입 매출 전표 날짜를 8월 1일로 고칩시다.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세금 계산서는 51번이에요. 품명에다가 전자 부품 해주시고 공급가액 2천만원 입력하시고 거래처는 대신이 거래처입니다. 전자세금이니까 1번 해주시고요. 분계는 밑에 보니까 외상으로 매입했네요. 2번 분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외상 매입금 2,200만원. 부가세 대급금 매입세액이니까 부가세 대급금 자산 맞죠? 그리고 원재료 2천만원. 네, 원재료 구입한 거 맞죠? 다음 그 밑에 거 해보겠습니다. 주식회사 대신으로 구입한 원재료 중 불량품 50만원에 대해 반품하고 전자수정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으며 대금은 외상매입금 잔액에서 차감하기로 하였다. 자, 외상분계 해주면 됩니다. 반품을 시키고서 수정 전자세금 계산서를 우리가 발급받은 거예요. 날짜는 8월 2일입니다. 자, 8월 2일 날짜 고치시고요. 유형은 51번 과세 매입, 품명 전자부품, 공급가액에다가 마이너스 50만원, 거래처 대신 되겠고요. 전자세금 계산서죠? 1번 해주시고 분계는 외상분계 하면 된다 이거죠. 그러면 외상 매입금에서 마이너스 55만원, 부가세 대급금에서 마이너스 5만원, 원재료에서 마이너스 50만원 분계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제 앞 시간에서는 우리가 수정세금 계산서를 거래처에 발급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6가지 유형으로. 네. 지금 요거는 우리가 매입자예요. 우리는 매입을 한 입장이기 때문에 주식회사 대신해서 발급한 수정세금 계산서를 보고 우리가 지금 회계 처리를 하고 부가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 매입 매출 전표에 우리는 입력만 해주면 돼요. 매입자는. 매출자는 수정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되는 것이고.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거. 주식회사 동우기계에서 자동조립 기계를 구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받았습니다. 자, 입력할까요? 8월 3일 겁니다. 자, 날짜를 8월 3일로 고칩니다. 매입세금 계산서, 매입세액을 공제 가능한 매입세금 계산서니까 51번이라는 거죠. 품명 자동조립기. 공급가액 3천만원. 거래처는 동우기계. 전자세금 계산서니까 1번. 대금은 보니까 외상으로 또 샀네요. 근데 외상분계하면 안 되죠. 왜냐? 2번 외상분계하면 외상 매입금으로 고정이 돼버려요. 이거는 우리가 원재료를 산 게 아니기 때문에 기계를 샀기 때문에 외상 매입금으로 해서는 안 돼요.
미지급금으로 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혼합으로 분개하겠습니다. 혼합 선택하시고 원재료를 기계장치로 바꿔야죠. 206번으로 원재료 기계장치로 바꾼 다음에 아래로 내려와서 대변에다가 253번 미지급금 해야죠. 3,300만원 탭키 눌러서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동호기계 이렇게 떨어져야 되겠습니다. 자, 51번 과세매입은요, FAT 1급에서 충분히 했었습니다. 자, 이걸로 인해서 만들어진 부속서류는 뭐뭐가 어떤 서류들이 만들어졌냐 하면은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이 됐을 것이고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도 반영이 됐을 것이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거 자동조립기는 여기에도 반영이 됩니다.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에도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보겠습니다. 8월 거니까 7월부터 9월 과세기간을 2기 예정기간으로 입력하시고 아직 넘어오지 않았죠? 저 위에서 불러오기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확인해 주시고 예해 주시면 이렇게 작성이 됩니다.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이와 같이 작성해서 저장을 해 두시면 되는데요. 저장 단추 없으니까 닫으면서 저장하시면 돼요. 닫으면서 자동 저장 됐네요. 그러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매입에 반영이 됐겠죠. 자, 조회 눌러서 다시 한번 작성을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조회를 눌러서 다시 한번 작성을 하시면 우리가 지금 입력한 것은 매입건이니까 여기에 반영이 됐는데 세금계산서 수취분 일반 매입에 2건, 고정자산 매입에 1건 이렇게 반영이 된 거예요. 세금계산서 합계표는 뭐 안 봐도 되겠죠. 네, 그래서 그 밑에 풀이를 보겠습니다. 8월 1일 거 51번 과세로 이렇게 입력했고 8월 2일 거 51번 과세로 또 이렇게 입력했고 그 다음에 8월 3일 거는 51번 과세로 이렇게 분계를 이렇게 해냈습니다. 세금계산서 합계표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가보면 이렇게 돼 있을 거고요.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조금 전에 불러오기 해가지고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여기에 10번과 11번에 이렇게 반영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 51번 과세매입은 FAT 1급에서도 많이 해봤다. 다음은 238조 영세율 매입거래의 부가가치세 신고. 자, 영세율 매입 이건 우리가 FAT 1급에서는 시험에 안 나오죠. 수출용 재화와 관련된 매입거래를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에 의하여 구입한 경우 영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이때 52번 영세 매입이라고 하는 유형을 선택하면 됩니다. 자, 수행과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영세율 매입거래의 부가가치세 신고. 다음 자료를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고 세금계산서 합계표,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을 수행하라.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하기로 한다. 자, 수출용 원자재를 내국 신용장에 의하여 구입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자, 우리 회사가 매입자입니다. 3일전자가 컴퓨터를 제조하는 회사인데요. 우리가 지금 컴퓨터 미국에서 컴퓨터 주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립해가지고 수출을 할 겁니다. 그런데 전자 부품을 사야 되겠죠. 그래서 주식회사 한성에서 전자 부품을 1,400만 원어치를 샀어요. 근데 이 부품은 어디로 쓰일 거예요? 수출용 컴퓨터에 쓰일 부품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영세율을 적용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주식회사 한성이 영세율을 적용시켜 줄 때 무엇을 가지고 확인해요? 내국 신용장 또는 구매 확인서. 내국 신용장을 우리가 판매할 때 내국 신용장에 대한 것을 그 영세율 첨부 서류에다가 작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건 누가 작성하는 거예요? 한성이 작성하는 거예요. 판매한 회사가. 그러니까 우리 회사는 매입자니까 내국 신용장을 한성에다 갖다 주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것을 영세율 매입으로 입력만 하면 됩니다. 자, 입력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매입자입니다. 자, 8월 4일이에요. 매입 매출 전표 날짜를 8월 4일로 고치시고 유형에서 말입니다. 52번이 영세 매입이에요. 자, 52번 품명에다가 전자부품 해주시고 공급가액 1,400만원 거래처는 한성 전자세금은 1번 분계는 외상으로 샀네요. 예, 그래서 2번 외상분계 외상매입금 1,400만원 원재료 1,400만원 맞았죠? 예, 이건 외상매입금이 맞아요. 원재료니까 이렇게 분계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금계산서니까 세금계산서 합계표 영세율 세금계산서도 세금계산서예요. 그래서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매입 쪽에 반영이 됐을 것이고 부가세 신고서에는 어디에 반영됐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부가세 신고서만 먼저 보겠습니다.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다시 한번 조회하시고요. 아니요 하신 다음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도 이 세금계산서 수치분 여기에 들어갑니다. 10번에 예. 자, 그렇게 풀이를 한번 보시죠. 52번 영세로 이렇게 차변의 원재료, 대변의 외상매입금 했고요. 세금계산서 합계표 조회하면 이렇게 조회가 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10번에 포함이 된다. 세금계산서 수치분 안에 들어간다. 다음은 239페이지 면세 매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면세 매입도 53번인데요. 우리 FAT 1급에서 면세 매입은 문제가 나왔었죠. 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 사업자와 거래를 하고 계산서 발급을 받은 경우에 세액이 면제되므로 부가가치세액은 표시되지 않습니다. 예, 유형을 53번 면세 매입으로 해야 돼요. 계산서 발급받은 것은 면세 매입입니다. 그러면 계산서 합계표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이 되죠. 자, 수행과제 그냥 바로 해보겠습니다. 다음 거래자료를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고 계산서 합계표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을 수행하라. 재경 아카데미에서 회계팀 직원들이 지출 증빙 실무 교육을 받고 종이 계산서를 발급받았어요. 대금은 전액 한국은행 보통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재경 아카데미에서 교육받고 교육비 70만원을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여 지급한 그런 거래입니다. 자, 날짜가 8월 5일입니다. 매입 전표 날짜를 8월 5일로 바꿔주시고 유형은 53번입니다.
지출 증빙 실무 교육. 수량 단가 지나가시고 70만 원. 거래처는 재경 아카데미. 전자세금 그냥 계산서네요. 전자가 아니고 종이 계산서라는 얘기예요. 그냥 방향키로 지나가고. 대금은 혼합으로 해야 되겠죠. 원재료를 교육훈련비로 바꿉니다. 자, 직원들이 이 회계팀 직원이니까 판매관리비를 써야 돼요. 825번. 내려와서 대변이 103번 보통예금이죠. 70만원. 탭키 눌러서 보통예금의 은행을 한국은행으로 고쳐줍니다.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내일 이제 그 부가가치세 평가 시험이 있잖아요. 이 전표 입력 관련해 가지고 제가 아마 전표 입력 관련해서는 문제를 안 냈나요? 아, 그렇군요. 요거 하나 냈네, 여기.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작성하라. 이거 굉장히 쉬운 거예요. 이렇게 세금계산서를 주면 여러분은 매입매출전표 입력할 때 여기를 거래 유형을 뭘로 하냐, 분계 유형은 뭘로 할 것이냐, 이런 거 적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분계가 어떻게 되느냐, 네, 여기 부가세 대급금, 기계장치, 미지급금 다 적어줬어요. 코드만 여기다가 적어주시면 돼요. 차변 대변 여기다 적는 거예요. 그리고 금액 여기다 적어주는 겁니다. 예,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아까 우리가 불러오기 해서 작성해봤죠? 뭐 그냥 자동 작성되는 거예요. 갖다가 공급가액하고 세액만 여기다 적어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 이런 그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를 작성하고 빈칸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 이런 문제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이 당황하지 마시고, 예, 이거 보고 지금 기계를 샀다 이거예요. 이때 여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받았구나. 그러면 유형을 뭘로 하지? 또 어떻게 얘기해? 이거 빈칸만 다 채우시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분계는 여기 밑에가 이거 분계예요. 분계를 완성하시오. 분계를 완성하려면 차변 대변은 여기다 써야 되고, 코드는 개정 과목 코드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개정 과목 다 알려줬어 이거. 네. 개정 과목 여기 다 있죠? 네. 이 개정 과목을 그 코드만 써라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금액은 여기가 차변이면 차변에다 적을 것이고, 여기가 대변이면 대변에다 금액 적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여기 밑에 분계 내용, 이 분계 내용 적는 것, 그거 딱 하나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지금 부가세 신고서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는 문제 제가 한 문제 낸다고 그랬죠. 이렇게 자료를 줘요. 매출 자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줍니다. 하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출했다. 두 번째 거는 신용카드로 매출했다. 세 번째 거는 현금 영수증으로 매출했다. 네 번째 거는 현금 영수증 미발급 과세 매출. 네. 현금 영수증 미발급 뭐예요? 아무 영수증 없이 그냥 팔았다 이런 얘기예요. 영수증 없이 파는 건 뭐예요? 아까 하나 연습했었죠? 건별. 그래서 여러분이 세금계산서는 어디다 적어야지, 신용카드하고 현금 영수증은 어디다 적는 거지, 건별은 어디다 적는 거지. 네, 여기 딱 칸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부가가치세 신고서,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란에 딱 이렇게 세 개만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세 개.
예, 하얗게 된 데다가 공급 여기 과세 표준하고 세액만 갖다 딱 옮겨 적으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매입도 그런 판단으로 해주시면 돼요. 여기 매입 자료 여기 3개, 4개인가요? 하나, 둘, 셋, 넷, 5개 줬군요. 매입 자료 5개 주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갖다가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돼요. 어디다 집어넣어야 될지. 자, 세금계산서 매입은 뭐로 나눠야 돼요? 일반 매입과 고정자산 매입으로 나눠가지고 얼마에 얼마, 얼마에 얼마 이렇게 적어야죠.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은 뭐예요? 세금계산서가 아닌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매입한 것들이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이에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하라는 문제 어렵게 낸 게 아니라 이렇게 하얗게 구멍 뚫어놓은 자리만 딱 채우게끔 문제를 냈다 이겁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 자, 교육훈련비 차변에 그리고 대변에 보통예금. 그 보통예금은 항상 거래처를 은행으로 바꾸는 거 잊지 마시고. 자, 53번 우리 해봤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241페이지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취거래 부가가치세 신고. 이것도 신용카드 수취한 거래가 57번이잖아요. 예, 그런데 57번은 해봤는데 61번은 안 해봤었죠. 그러니까 우리 TAT 2급에서는 57번만 나오는 게 아니라 카과만 나오는 게 아니라 현과도 나온다 이거죠. 현과. 현과는 뭐냐? 현금 영수증. 현금 영수증 발급 받은 거.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일반 과세자로부터 부가가치세 세액이 별도 구분 기재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수취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목욕, 이발, 미용업, 여객운송업, 입장권 사업자는 제외돼야 돼요. 그래서 매입세 공제 요건이 충족되는 신용카드를 말하는 거예요. 충족되지 않으면 일반 전표에 입력해야 돼요.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건 매입매출전표에 입력을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금액 합계표가 작성이 됩니다. 그래서 신용카드하고 현금영수증 같이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아이캔 박스에 있는 것도 읽어볼게요.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수취거래 입력 시 주의사항.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거래만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하세요. 그러니까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이라고 그래서 다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예를 들어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이 목욕탕이나 이발소, 미용실, 여객운송업, 입장권 판매사업자로부터 받은 거는 입력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매입세 공제 안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 그런 것이 아니고 일반 목욕이나 이발소가 아니라 하더라도 일반 과세자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면 입력해서는 안 돼요.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은 매입세 공제가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간이과세자냐 아니냐를 알 수 있나요?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에 간이과세자는 부가세가 표시가 안 돼 있어요. 따로. 공급가의 부가세 이렇게 구분되어 있으면 일반 과세자예요. 일반 과세자하고 간이 과세자가 그렇게 영수증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매입세 공제 요건이 충족한가? 이걸 따져야 된다는 거죠. 공제 요건을 갖추지 않은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은 어디다 입력해요? 일반 전표에 입력해라. 여기다 입력하면서 불공 54번 이렇게 입력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는 거예요. 불공으로 하는 것은 뭐예요? 세금 계산서가 있어야 불공이 될 수가 있어요.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불공으로 입력하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돼요.
자, 신용카드 매출전표 공제 요건. 일반 과세 사업자나 간이 과세자 중에서 직전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2022년 7월 2일 이후 발급분으로서 공급가액과 세액이 분리 기재되어 있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면세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공제 불가. 당연히 면세 사업자에는 부가세가 없을 테니까 공제 불가능하죠. 자, 근데 여기 간이과세자도 일부 있네요. 간이과세자 중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가 있어요. 종전에는 간이과세자는 전부 다 세금계산서 발급을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부가가치세법 개정이 있으면서 간이과세자 중에서 지금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가 있어요. 그 간이과세자 누구냐? 바로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에 해당되었던 과거의 일반 과세자들입니다. 그래서 간이과세자 중에서 지금 현재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들이 발급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 영수증은 매입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업종, 아까 나왔던 거죠. 목욕탕, 이발소, 미용실, 역외군송업, 입장권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영수증은 안 된다. 이런 영수증은 그냥 일반 전표에 다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예를 들어서 접대비 관련된 거, 비영업용 승용차 관련된 거, 이런 거 전부 다 그냥 일반 전표에 넣어야 돼요. 일반 전표에. 그래서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가지고 매입세 공제 받으려면 좀 잘 챙겨서 잘 정리한 다음에 넣어야 돼요. 자, 수행과제 보겠습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치거래 부가가치세 신고라고 되어 있어요. 다음 거래 자료를 매입 매출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금액 합계표 부가세 신고서 작성을 수행하시오. 자, 1번 사무실에서 사용할 문구용품을 강남마트에서 구입하고 BC카드로 결제를 하였다. 매입세 공제 요건이 충족되고 비용으로 처리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BC카드를 가지고 결제를 했는데 강남마트에서 문구용품을 산 겁니다. 이 강남마트가 일반 과세자구나 하는 얘기예요. 매입세 공제 요건이 충족된다 라는 말은 일반 과세자구나. 그래서 일반 과세자의 신용카드 전표를 보면은 금액, 부가세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그러면 일반 과세자라고 보시면 돼요. 비용으로 처리하라 하는 말은 뭐냐면 문구용품을 자산으로 처리하라 그럴 수도 있고 비용으로 처리하라 할 수도 있어요. 비용으로 처리하라 그러면 소모품비, 자산으로 처리하라 그러면 소모품. 아시겠죠? 네. 자, 여기서는 비용 처리입니다. 그래서 소모품비 처리하겠습니다. 자, 여기 날짜, 거래 날짜 나와 있어요. 8월 6일이네요. 자, 날짜를 8월 6일로 바꿉니다. 매입 매출전표 날짜를 8월 6일로 바꾸고 유형이 뭐냐? 매입세 공개가 가능한 신용카드예요. 그래서 57 카과라고 하는 겁니다. 카드 과세 매입 57 하시고 물음표 단추 눌러서 BC카드 확인해 주시고요. 확인해 주시고 품명에는 문구용품, 수량은 지나가고 공급가액 합계 넣어야 됩니다. 66,000원 66 플러스. 거래처는 강남마트죠. 전자세금 그냥 지나가고 분계는 4번 카드 분계 한번 해보세요. 미지급금 BC카드 맞죠? 부가세 대급금 매입세 공제 맞죠? 그런데 원재료 아니도요. 소모품 B로 처리하자 그랬죠?
소모품비 소모품비 830번 사용하세요. 사무실에서 쓰는 문구용품은 830번 소모품비 처리하면 됩니다. 미지급금 거래처는 BC카드가 되는 게 맞죠? 그 옆에 거 해보겠습니다. 자, 그동안 FAT 1급은 신용카드 매출전표만 문제를 내요. 근데 TAT 2급은 현금 영수증 나옵니다. 현금 영수증. 홀스 기획에서 홍보용 전단지를 제작하고 현금 영수증을 수취했습니다. 매입세 공제 요건이 충족된다. 이거 홀스 기획이 일반 과세자구나 이런 얘기입니다. 자, 전단지 광고 선전비로 처리하면 됩니다. 홍보용 전단지잖아요. 광고 선전비로 처리하면 돼요. 자, 거래 날짜 현금 영수증에 여기 나와 있습니다. 8월 7일이네요. 8월 7일로 날짜 고치고, 자, 유형이 뭐냐? 아까 신용카드 과세가 매입이 57 카과였죠. 현금 영수증 과세는 과세 매입은 61번 현과입니다. 현금 영수증 과세 매입이에요. 자, 그래서 61번 입력하세요. 현과. 자, 품명에다가는 전단지 해주시고, 공급가액은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합계를 입력해 주세요. 22만원 합계로 입력하세요. 그래야 공급가액이 20만원이 되고 부가세가 2만원이 됩니다. 거래처는 홀스 기획이 되고요. 전자세금 없죠? 지나가고, 분계는 현금 분계. 1번 현금 분계합니다. 그러면 출금전표, 대변에 현금이 22만원,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 원재료가 아니고 광고 선전비로 코드를 바꾸세요. 833번을 선택해 주세요. 광고 선전비는 833번을 선택해야 됩니다. 자, 61번 현과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 거 세 번째 거 보겠습니다. 고기천국에서 매출거래처 직원들과 식사를 하고 롯데카드로 결제를 했습니다. 자, 거래처 직원들과 식사했으면 접대비네요. 접대비 관련 현금 영수증이나 신용카드는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해서는 안 되죠. 일반 전표에 입력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일반 전표에다가 접대비로 16만 5천 처리하면 됩니다.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반 전표 갑니다. 일반 전표 열어가지고요. 거기 거래 날짜 있습니다. 8월 8일입니다. 차변 접대비 813번 쭉쭉쭉 가가지고 금액이 16만 5천원 부가세 포함해서 대변 카드 결제죠. 미지급금 롯데카드죠. 거래처가 롯데가 되어야 됩니다. 롯데카드 16만 5천원. 이렇게 이거는 일반 전표에 넣어요. 조금 전에 현금 영수증은 광고 선전비였으니까 매입세 공제가 되는 거고, 그 옆에 거는 소모품비였으니까 매입세 공제가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 번째 거는 매출거래처 직원과 식사한 접대이기 때문에 일반 전표에 입력해 줘야 돼요.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관련한 문제가 나오면은요, 이렇게 세 가지 정도 나와요. 항상 시험에서도.
신용카드 매출전표 작성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문제로 냈다. 그러면 되는 거와 안 되는 거를 섞어서 문제를 낼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중에서 안 되는 건 대개 한 개 정도 넣어놔요. 지금 이것처럼. 그거는 알아서 여러분이 일반 전표에 넣어야 되고, 되는 거, 매입세 공제가 되는 것은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하되, 그것이 57번 카과인지 지금처럼 61번 현과인지 그거 유형 잘 구분해 가지고 해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권은 하나만 딱 내지 않고 이와 같이 세트로 냅니다. 3개 정도를 낼 거예요. 그 중에 하나는 공제를 못 받는 거 끼워서 이렇게 낼 거다. 그러면 이제 그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금액 합계표 한번 볼까요?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금액 합계표를 작성해라. 그러면 여러분 이걸 작성해야 돼요.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금액 합계표. 시험에서요, 작성해라 라고 한 것은 꼭 조회해 가지고 저장해 둬야 됩니다. 자, 그래서 조회했습니다. 여기 7월부터 9월을 입력하시고, 네, 이게 2건이 들어와 있죠. 강남마트 거, 홀스 기획 거. 네, 2개 들어와 있어야 돼요. 여기 3개 들어와 있으면 안 돼요. 여기 3개 들어와 있다는 것은 마지막 그 접대비를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했으면 여기 3개가 들어와 있어요. 2개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현금 영수증 20만원, 하나는 사업용 신용카드 6만원, 이렇게 해서 합계가 26만원으로 표시가 되죠. 부가가치세 신고서 어디에 들어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다시 한번 조회단추 눌러서 아니요 하시면은요, 방금 그 2개 26만원은 매입세액란에서 어디로 들어갔을까요?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 14번에 들어갑니다. 26만원에 26,000원.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 14번에 들어가는 겁니다. 신용카드 매입이나 현금 영수증 매입 거는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 14번으로 기록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우리 244페이지까지 했고요.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수입세금 계산서 245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